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러한 쾌락은 한국 사회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좌파의 위선과 야당의 무능을 심판해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모르는 좌파 독재 문재인 변호사와 집권당 그리고 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정의를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좌파 독재가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젊은 미래 세대를 빚더미로 몰아넣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정희일은 무능하고 부패하고 파렴치하고 뻔뻔한 문재인 좌파 독재자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23년간의 민선시장 5명 모두가 대선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 정희일은 40조 규모의 서울시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몇몇 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닌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1,000원짜리 한 장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시 주변을 맴도는 예산 사냥꾼들은 더 이상 쓸 곳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저 정희일은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입니다.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정망을 총총하게 만들어 빈곤과 위험에 절망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기댈 곳을 제공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시민들과 함께 혁신신화, 성공신화를 써나가겠습니다. 아스팔트 집회에서의 소신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선거 과정에서 말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서울시장 선거운동에서 말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4.15 총선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말할 수 있도록 저 정희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사절을 지키고 국가 재건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도록 저 정희일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희일은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점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교조 교사로부터의 좌편향 사상 주입교육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부터 사라질 직업과 부각될 직업을 교육시키도록 서울시 교육감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노년,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창업과 전직을 위한 교육의 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행정 서비스를 첨단 IT 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민원 서류를 떼기 위해서 줄 서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십 장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오랜 관행을 혁파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안심 지킴 서비스, 어린이 안전 돌봄 서비스, 여성 안전 서비스 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부터 젊은 연인들이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주거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연인 사이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 문 닫는 시간을 걱정하며 상사의 퇴근 지시를 기다리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교통, 주거, 교육, 일자리, 휴식 등 저 정희일은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로서 노동운동가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서울 시민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공약을 나열하기에 앞서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주변의 변화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 조정일의 불변의 시정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귀족, 강성노조, 상근자, 거래를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교조, 교사들이 좌편향 사상교회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4만여 명의 서울시 직원을 20% 줄이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을 20% 줄이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TBS 교통방송 예능 정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사령탑이 서울시장이 아니라 전문가를 서울시 방역사령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이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유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막아내겠습니다. 서울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공원을 각각 만들어서 두 번의 업적을 기리는 동상을 세우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 설치된 위안부와 관련한 조형물을 모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노조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을 폐지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반면단체, 의용단체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을 중단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서울시 예산 1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절감한 예산을 출산장애와 취약계층 어려비 지원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강성 귀족 노조를 때려잡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시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청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해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머리와 주먹을 겸비한 저 정의 서울시를 향해 전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우겠습니다. 이 시대는 머리, 주먹이 필요한 시대임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오늘 간단하게 서울시장 출마 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유튜브 편집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유발언 원고 없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그리고 널 걱정하신, 나를 걱정하신 해외 동포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의 국가, 위기의 수도를 구하는데 제가 모든 열정과 헌신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야 불문하고 지금까지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 한 가지 내가 질문을, TV 도는 것 하면 참 좋은데, 자, 하겠다 영양제만 말해요. 영양제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오늘 출마변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임기 2년밖에 안 돼요. 보궐선거에 당선돼도 서울시청에 몸을 담고 있는 시간이 불과 2년밖에 없어요. 2년 안에 무슨 도로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니 뭐니 거짓말 치지 말란 말이에요. 문재인의 거짓말도 지금 분한데, 김대중 거짓말, 노무현 거짓말, 또 문재인이 거짓말로 지금 우리 속아왔는데 얼마나 더 속아야 되겠습니까? 서울시의 시정의 문제, 질병 왜 이렇게 됐는지 진단도 하지 않고 어떻게 처방전을 낼 수 있습니까? 자, 저는 간단해. 저도 서울시에 10여 년 동안 몸담았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저도 노동계 출신입니다. 한때
노동계 대부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강성 노동운동가라고 소리 들었습니다. 투쟁의 현장에 항상 선봉해서 서왔습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정말 기생충은 이 자유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도 노동계 출신이지만 이 사회를 좀먹는, 이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냐? 바로 노조입니다. 강성 귀족 노조를 때려잡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요, 가장 먼저 지하철 노조를 비롯해서 서울시 공기업 노조 상급 간부, 노조 간부 월급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서울 시민이 세금으로 노조 간부에게 월급을 주냐 이 말입니다. 돈 안 받고 월급 안 받고 노조 운동 해보라 이겁니다. 왜 서울 시민 예산으로 노조 간부에게 월급을 주냐 이 말입니다. 다른 후보들 나와요. 노조 때려잡겠다고 하면 제가 양보할게요. 양보하는 전제조건 딱 하나예요.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조 때려잡겠다고 나오는 사람 나타나면 제 출마 거둬드립니다. 노조 간부에게 왜 시민의 예산으로 월급 주냐 말입니다. 왜 서울시가 노조단체 예산 지원하냐 말입니다. 왜 시민단체, 관변단체, 의용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냐 이 말입니다. 이거부터 막겠다는 거예요. 서울시 직원이 42,000명 가까이 돼요. 넓게 잡으면 30% 줄여도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양보해서 20% 줄이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줄이고 서울시 공기업 직원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이 지하철 그리고 철도청 소관 시민 여러분, 우리는요 철도 그리고 지하철 전기 공급 방식이 달라요. 하나는 AC를 쓰고 하나는 DC를 써요. 그래서 사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 지하 구간 그리고 서울지사 구간 남녀 가는 쪽에 한 30초 1분 정도 전원이 깜빡깜빡거려요. 그거 보고 사구간이라고 해요. AC, DC 통이라면 전력 변환이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AC를 하든 AC 여러분들 가정에 쓰는 전기 공급 방식, DC 여러분 건전지 전기 방식이에요. AC, DC만 철도청하고 서울하고 협의만 거쳐 단위로 하면요 객차 전기 공급 변환 장치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예산 절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 직원들 법무 형태 변경만 해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절감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계속해서 서울시 예산을 넓혀가냐 이 말입니다. 올려가냐 말입니다. 줄여도 돼요. 서울시 예산 무려 40조 예산 규모, 사회복지 예산이 무려 11조나 돼요. 사회복지 예산 전달 체계만 바꿔도 많은 예산이 절감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선능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정작 잘 사는 사람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복지 예산의 수혜를 누리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줄이고 차상위 계층, 취약계층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 전달 체계입니다. 이러한 것부터 그리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 지금 당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하철 소유에 수십만 평의 대지가 있습니다.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차량기지 뜬금없이 강북도로
올림픽 도로 위에다가 아파트 짓는다고 하지 말고 되지도 않아요. 프랑스 세느강이 왜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저도 프랑스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세느강이 아름다운 것은 주변 환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세느강 폭은 서울의 한강보다 3분의 1 수준이에요. 한강 주변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그 위에다 아파트 짓겠다고요? 올 빠졌어요. 아파트 지려면 땅이 수십만 평 있어요. 차량기지, 뭐 창동 차량기지, 수서 차량기지, 저 용답 차량기지, 저 지축 차량기지 동동 그 위에다 아파트 세우면요 정말 수만 세대를 우리 미래 세대 결혼하는 세대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2년의 임기 동안 삽질하지 않겠다고요. 중장비 움직이지 않겠다고요. 남은 2년 동안 병든 사회, 병든 서울시 매스돼서 바로 잡아놓고 다음 시장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삽질할 이유가 없잖아요. 2년 동안 삽질할 수도 없잖아요. 2년 동안 뭐해요? 2년 동안 할 수 있는 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메스를 들고 치료하는 시장이 돼서 서울시를 안전하게 치료해서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려넣겠다는 게 제 시정 철학입니다. 시민 예산, 서울시 예산 줄이고 그 줄인 예산으로 취약계층 어로 서비스 지원하고 취약계층 지원하는 그러한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년 철학 강성 귀족 노조 때려잡았어요. 노조를 무력화시켜내겠습니다. 전교조 해산을 위한 대정부 투쟁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부터 공무원 줄이겠습니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확 줄이겠습니다. 확. 서울시 공기업 직원들 철밥통이라는 공기업체 직원들 확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자유대한민국 수도심장 서울에 거주하는 위대한 서울 시민이 자유대한민국의 무거운 번영과 그리고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 허리띠 졸라 말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야, 우리 그 정의열 대표님은 그 정치에 어떤 그 관여하신 지가 언제부터 관여하셨나요? 정계에 관여하신? 예, 제가 지하철 노조를 끝으로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탄생 이후에 문민정부에 힘 실어주자는 그러한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정당 생활 26년 했습니다. 많은 대선을 치렀습니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 부대변을 연임해서 2번의 대선을 치렀고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도 지방선거에 출마했고 정치 경영 다양합니다.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셔가지고 어떤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뭐 시의원이라든지 뭐 구의원이라든지. 예, 강북경청자 후보자 경선에도 나왔고요. 네. 예, 한나라당 공천 받아서 서울시 의원에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올해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저 60년생 GT 1960년 6월 5일 저 경상북도 경주 장로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튜브 연합회장 봉주루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이번 선거 전에 상당한 민심 여러가지 정책 헛발질해서
상당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코로나19 방역으로 지금 이 기자회견 내지는 집회조차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퍼주기 정책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심이 여론이 뭐 자기들 여론조사입니다만은 뒤집어졌다. 국민의힘보다 지금 민주당이 서울, 부산 다 앞섰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14명의 후보 중에 우파라고 자처하는 후보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부정선거를 외치는 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정 후보님께서 당선되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마 출마하셨다고 그런 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부정선거를 외칠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출마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게 좌파 독재 문재인이 폭정을 가로막지 못하는 가로막았고 저지해야 할 지금 좌파 독재 문재인 신원을 위반하고 차선을 위반하고 중앙선까지 넘어서는 이러한 폭주를 지금 야당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역할을 못하고 야당의 무기력 무능이 좌파 독재 문재인이 폭정을 눈 감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야당은 민주당 이중대로 보고요. 지금 여론은 그렇습니다. 여론은요 한순간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자고 나면 바뀌는 게 민심이고 여론입니다. 다만 지금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4차 지금 또 띄우기에 바쁜데 우리 국민들 이제 속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국가에서 준다는데 주는 건 받을 수밖에 없고 받고 현명한 심판이 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뛰어난 DNA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외침 속에도 우리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침략에도 우리 영토를 지키고 보호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위기의 극복은 자유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양심 세력이 결국은 지켜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저와 같은 용기 있고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고 바른만 할 줄 알고 또 싸울 줄 알고 때로는 싸울 줄도 알고 때로는요 멱살도 잡을 줄 알고 발로 돌려차기 찍어치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국회의장 방상에 마이크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국회예요. 그러나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살인자로 했던 청와대 노현민 전 실장 국민을 살인자로 해도 그 앞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 보세요. 마이크 하나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 자유당 시절에 김두한 국회의원 오사당에 인배를 갖다 뿌렸어요. 그 정도는 못할 망정 마이크 하나는 던져야죠. 그리고 의사봉 하나는 뺐어야죠. 자, 5.18 관련 악법 입법 발의도 귀 막고 눈 감고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전단살포금지법, 중대재해기본법, 공수처법 하나같이 뭐 하나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지금요 여의도 국회의원회가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전기, 난방, 냉난방 비용이라도 줄이잖아요. 할 일도 없어요. 어차피 좌파 독재 문재인 일당 독주 민주당 체제에서 바랄 것 없어요. 쪽수 밀리면 문 닫고 집에 가서 아이나 봐요. 막말로 지역 주민들 민심 헤아리고 민심 도닥거리고 위기계층 찾아서 산란포대로 지원하고 연탄 부자는 연탄 한 장 주는 게 낫지. 하지도 못하고 저지도 못하고 막아내지도 못하는데 왜 야당이 왜 있어요?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국민들 거래도 제일 야당 국민의힘밖에 더 있냐. 내가 좀 상스러운 말 할게요.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이 없어요.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의힘이 없어요. 비겁자 정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말 한마디 못하는 국민의힘의 해체가 자유대한민국의 정말 이 해악 기생충들 총선은 국민의힘부터 해산돼야 돼요. 좌파독재 문재인 비난하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에 야당이 있는지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왜 저에게 저를 국민의 힘 중심으로 뭉쳐야지 왜 지금 이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 거론해서 또 선거에 악영향 끼치냐. 상소로 말할게요. 걔 역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역사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요 역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말해야죠. 저도 국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회 절차법을 무시했어요. 저도 법학을 전공했어요. 학부에서. 저도 한때 사법시험 봤어요. 모든 탄핵 소추안은 사안별로 안건별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뭉뚱그려가지고 처리했잖아요. 그건 절차법도 위반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소추 가결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위반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파면된 사실이 없다고요. 역사의 오점을 지우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양심 세력이에요. 맞습니다. 왜 말 못해요? 지금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 사제가 위협받고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돌아오시면 내곡동 사저 지켜야 되잖아요. 재산 압류 들어올 거잖아요. 서울시장 박근혜 대통령 사저가 부산에 있습니까? 울산에 있습니까? 포항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집 사저 지켜줘야 되나요? 경호 문제 서울시에서 책임져줘야 되나요? 이 위기의 국가 재건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국가 재건 박근혜. 국가 재건 박근혜. 동의하시면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정의 화이팅! 역사의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의 오점은 지워야 해요. 그게 역사의 교육이에요. 왜 비겁하게 눈 감고 저 억울하게 불법기획 사기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역사에서 이 시대에서 역사의 오점을 지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도 내 자식들에게 당시 우리 아빠 엄마는 뭐했냐, 아빠는 뭐했냐, 당당히 박근혜 대통령 불법기획 사기 탄핵이라고 말했다고 내 자식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양심 세력이잖아요. 배운 거 똑똑하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데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배운 사람들이 소위 머리에 먹물들었던 사람이 이 사회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헌법을 누리내도 침몰하고 입 닫고, 이게 오늘의 시대국 상황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요. 저희가 있습니다. 반갑게 TV를 했는데요. 예. 지금 성북구 수유역에서 그 소녀상 교통 규칙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설치된 조형물대에서 한동안 수고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변화가 좀 감지됩니까? 예. 그거는 오늘 이 시간 답변 안 할래요. 지금 소녀상은요, 정리만 해드릴게요. 소녀상은 조형물이 아닙니다. 예, 강북구청 앞에 놓여있는 소녀상은 조형물이 아닙니다. 조형물이라는 것은 조형물로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강북구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적치물이에요. 적치물. 조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히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항고 중이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주만TV 정주만입니다. 네. 그 이승만 광장에 있는 그 불법 조형물 있잖아요. 기억의 탑이라는 거. 네. 아주 그 흉물스럽고 보기가 아주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거를 철거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위안부와 관련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말릴 방법이 없어요. 자유대한민국 헌법 체제 하에서 사유지에 조형물이 있는 것은 뭐 막을 방법이 없고, 다만 사유지 재산이 아닌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대지위에 세워진 위안부와 관련된 조형물, 각종 조형물은 흉물이라고 넣기는 불특정 대다수 시민이 이건 흉물이다, 역사의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석봉 나는 공산당 싫어, 이런 우리나라의 국시가 반공 멸공이잖아요. 이러한 우리 역사 인식, 우리 방위, 안보 이 문제와 관련 조형물은 장려하겠지만 일본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는 정오의 상징물은 제가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현황 조사해가지고 철거하도록 할 거예요. 네. 철거하도록 할 거예요. 또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정견 또 계획에 대한 어떤 소신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는데, 앞으로 나올 서울시장 후보들 전체에 비교한다면 가장 우수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저희 우파들에게는 딱 맞는 그런 어떤 그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서울시장이 된다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 중에 직원들, 서울시 직원들 20%를 감축을 하고 서울시 예산 10% 이상을 또 전략을 하겠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견들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실현 가능한 것들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예, 저는 실현 가능합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장. 네.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2년밖에 안 돼요, 시장. 저는 재선 노리지 않을 거고 대통령 선거 나갈 용기도 자격도 없지만 나갈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다만 이 위기의 서울, 자유대한민국 수도 심장인 이 서울을, 병든 서울, 썩어가는 가지는 도려내야 되잖아요. 썩은 가지, 썩은 뿌리 도려내지 않고 거기다 영양제 갖다 붓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2년 동안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말 했잖아요. 내 서울시장 임기 동안 삽들지 않겠다. 중장비 움직이지 않겠다. 병든 서울시 고치는데 2년을 다 쏟아붓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당연히죠. 제가 서울시장요, 서울시 산하 공기업체 노조 간부 월급 중단하면 돼요. 월급 끊으면요 노조 다 죽어요. 내가 노동계 출신 아닙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병 들어가고 있어요. 명 들어가고 있어. 정교조 교사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어요. 노조 때려잡아요. 당연 때려잡고 노조 끊어 월급 끊어봐요.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 시민단체, 관면단체, 어용단체 서울시 예산 지원하는데요. 이거 꺼내야 돼요. 이 단체가 서울시장에 사조직화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선을 위해서 또 대선을 넘보는 징검다리로 지렛대 역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됐어요. 내가 욕심이 없는데 다음 재선 안 하겠다는데, 대통령 선거 안 나가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병든 부위 찾아내가지고 도려내고 건강한 서울시로 만들어서 다음 시장에게 넘겨주면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공무원 사실요 30% 이상 줄여도 돼요. 그러나 20%는 당장 줄일 수 있어요. 당장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자,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근무했던 지하철 공사 직원 분양이에요. 모든 조직은 중간이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 삼각형이에요. 지분 분포도가요. 한번 빠지면 수시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지하철에서 공채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서울시 산하 공기업, 수많은 공기업 공채한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철밥통이요. 그리고 공기업체가 상속한다니까요. 상속. 이 체제 무너뜨리지 않으면 서울시 병동거, 서울시 떨어져 주잖아요. 병동거 제가 그랬죠. 우리 서울시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요. 서울시 산하, 지금 옛날 과거 동사무소인데 주민자치센터를 정말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대민봉사,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그리고 기술직 같은 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방서 직원 같은 경우는 더 늘려야 되죠. 사실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안전을 위한 직종은 늘릴 수도 있지만 지금 보세요. 떼고는 어떤데요. 한번 보세요. 주민등록 동문 뜨는데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인감정명서 뜨는데 사람이 왜 필요해요? 경험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가보세요. 놀고 먹는 공무원 수두룩해요. 그리고 이놈 정권이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그게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세금으로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센터마다 사람 고용해가지고 일시 고용해가지고요. 인원수 파악도 사실 힘들어요. 그 예산 나가는 예산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기적으로 제가 장애인이에요. 정기적으로 서울대병원에 가는데 요즘 병원 가봐도요. 처방전도 단말기로 다 뽑고 다 단말기로 계산도 다 단말기로 다 해요. 공무원 30% 줄여도 우리 서울시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건강해요. 그리고 구조조정 다 해가지고요. 수시 고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매년 뽑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제 평가가 먹는 소리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개인 택시 알죠? 개인 택시. 우리 법인 택시, 개인 택시를 두 개 나눴잖아요. 개인 택시가 입법 취지에 따라서 다르게 양도 양수래요. 사고 팔아요. 자, 우리 택시 근로자들, 버스 근로자들 10년 무사고하면 나는 10년 후에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10년 후에 안전사고하면 개인 택시 받을 수 있다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사고 팔고 돈이 있어야 개인 택시 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바로 잡아나가야 돼요. 이것도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벌어먹을 나이만큼 벌어먹고 이제 개인 택시 면허 팔지 말고 반납해서 또 새로운 무사고 운전자들을 개인 택시 면허 발급하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지하철 객차가 DC, AC 전기 공급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철도청 소관의 전기 방식은 AC예요. 지하철은 DC예요. DC, AC 여러분 옛날 제가 하잖아요. 도란스라고 했잖아요. 일본말로 도란스. AC, DC 바꾸는 도란스예요. 도란스 기능을 각 차량 객차마다 다 만들어서 정말로 여러분 놀래요. 엄청난 금액을 쓸데없는 객차 만드는 데 투입한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AC를 하든 DC를 하든 하나만 통일하면 그거 하나 예산 절감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 공사, 그 메트로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공기업 사람 SH 공사 농수산물 공사 직원들 근무 형태 변경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고 공기업체 철갑 등요 구조조정하고 인원수 줄이면요 더 뽑아야 하고 더 보태줄 더 인원이 증가할 때는 인원 증가해주고 엄청나게 구조조정 하면요 연간 우리가 서울시 예산이 40조 되잖아요. 40조 4조는 절감할 수 있다고. 4조. 모 당의 어떤 그 허물하는 분은 자기가 시장이 되거나 또 대통령이 되면은 1인당 1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신혼 가정에 1억 원씩 지원을 해준다. 이런 그 공약도 이렇게 내세우고 또 거기에 또 동조하고 공감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이런 답변 드린다는 건 제 자신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생각의 차이,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 다만 저는 실현 불가능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사회가 자꾸 거짓말이 통하는 사회 만들면 안 돼요. 거짓말이 통하고 공짜에 기대는 심리가 있으면요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땀의 가치 노력한 만큼 우리 사회 보장받는 그런 사회로 가야지 놀고 먹는 사람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
공평하게 이 자체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발전을 가로막는 저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유튜버들이 여기 촬영만 지금 설치를 해놓고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시장 후보에 시장에 출마하거나 또 여러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조직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한번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참 이런 질문 안 나오기를 바랬어요. 저한테 가장 뼈아픈 질문이에요. 그러나 조직은요, 저는 정말 대선 4번의 대선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도 지방선거 출마했고 저도 출마했고, 이 선거는 언제나 조직이 따르고 자금이 따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선거수들을 던지는 것은 자금도 조직도 바람 앞에는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진단을 했어요. 우리 서울시 예산 40조 10% 줄여서 4조를 만들어서 취약,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수 있는 분, 출산 장려금으로 예산을 돌리고, 그리고 또 이 불치병, 그리고 정말 치료비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찾아서 치료 지원 사업으로 돌리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선거 자금 기본은 있어야겠죠. 기본은 기타권, 그리고 선거 공보, 선거 벽보, 현수막은 준비해야 되죠. 당연히 그건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최소한 아스팔트에서 후보가 되면 사무실 개소식 해서 정말 맞짱 한번 떠보려고 해요.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싸움판을 우리 우파 어떤 누구도 좋아요. 이 시간 후에 오늘 제가 단독 기자회견 했는데, TV에서 관심 없으면 유튜브 연합에서 다자 후보자 토론에서 계속해서 한 단계 높여나가죠. 미스터 트롯처럼 한 단계 밟아나가죠. 홍행몰이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바람이 되면, 바람은요, 조직, 자금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출마의 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남은 시간 내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좀 더 가지고요, 아스팔트를 대변해서 좀 더 열심히 좀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네. 참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대표님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많이 또 노력을 해오셨는데, 현재 어느 당에 소속은 돼 있나요? 아닙니다. 전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새누리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석해서 그동안 쭉 또 한 번 더 있네. 대선 제가 서울시 조원진 후보 대선 때 서울시 선거를 관할 책임자였어요. 제가 대선을 치렀고, 그 후에 또다시 대한애국당 창당해서 대한애국당 강북갑 지역위원장, 조직위원장 활동했고, 이 지금 아스팔트 내 태극기 세력의 오합지졸, 이 비겁함에 실망해서 모든 당직을 던지고 지금 조용히 무소속 신문에서 정일TV라는 채널을 개정해서 이 사회 돌아가는 문제, 그리고 불법의 현장을 찾아서 시정토록 노력하고, 주사파 좌파 독재 문재인과 한번 싸워서 이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투쟁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또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아까 이렇게 강성으로서의 어떤 모습도
이렇게 비춰야 된다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선거방송 대표가 한번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보건데 인상이 어떤 그 느끼는 그 표정이 좀 너무 강직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도 가지고 의식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상대방이 어떤 모욕을 주거나 할 때 그것을 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유연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봤을 때 우리 대표님은 유연성 면에서는 좀 어떻게 좀 떨어지시는 건 아닌지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 많이 지적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즐거운 게 없어요. 웃을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위축되고 제 스스로 인상이 굳어지고 또 이미지가 또 더더구나 강성에다가 또 행동도 강성이고 또 발언도 강성이다 보니까 자꾸 이미지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봅니다. 뭐 사람 약점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내가 그것이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건 인정하고 이해를 하라라고 한다면은 어렵다는 얘기죠. 네, 아니요. 그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본인이 느끼고 알고 계시다면은 예, 충분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을 네.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개선하도록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정말 저 약점도 저 스스로 알고 있어요. 제 신체적 약점, 그리고 또 이게 잘 웃지 않는 스타일, 그건 잘 어울립니다. 네. 잘 어울리고 또 뭐 대인관계 원만하고요. 네. 그러나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중요한 우리 연합회 우리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 맞아요. 그러나 이런 또 1인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상대가 있으면 웃음으로 받아쳐요. 제가 토론 잘합니다. 네. 저는 제 개인 방송, 개인 기자회견보다 한 사람, 두 사람 상대에 있으면 저는 그거는 큰 장점이에요. 네. 저는 날카롭게 이 글을 하나로 날카롭게 보면 제 눈에 딱 들어요. 문제점을 딱 찾아내요. 아주 날카로운 뇌의 눈이 가져 있어요. 그런 점. 네. 또 이 토론 과정에 제가 그래서 토론에 자신 있다는 부분이 토론하면 상대를 치고 들어가는 묘한 기법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기회만 주어준다면 네. 지금 자유보수 진영에만이라도 토론의 기회, 자질검증의 시간을 가지면 저에게 크나큰 날개가 될 텐데 라는 제 나름대로의 욕심을 부려보기도 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후에 지금 아스팔트 그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단체장들과의 어떤 그 연대나 도움을 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선 어떤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냥 홀로 어떤 그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내려놓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좀 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본선에 나가겠다는 고집 피우지 않고요. 저를 대신해서 누구라도 싸워주면 저 개인적인 시정 철학을 또 그분들 위해서 힘을 쏟고 모든 아스팔트 세력, 정말 우리 자유보수파陣營의 가장 큰 약점이고 단점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정말 내 생각과 다르면 배척하고 또 욕하고 이래요. 이러지 말자는 거죠. 정말 내 생각의 다양성,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녹여서 하나의 철로 이게 분리될 때까지 용광로 속에 다 넣고 어찌됐든 간에 자유보수 양심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이 위기의 한국을 구해내야 되고 이 위기의 수도 서울을 구해내야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생각 차이 이상의 차이는 저는 단호히 합리화 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시간을 이후에 우리 이제 유튜브 연합회 우리 임원진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개인은
개인이 움직이면 그 사익이 들어갈 수밖에,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후보 단일화는 개인에 맡길 수는 없어요. 주변 사람이 만들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선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단일화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그것을 하나로 엮어내지 못해서 후보 단일화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관계자분들이 다양한 이 채널을 이용해서 아스팔트 내라도 후보 단일화 만들어주는 그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셔서 정말 이 거대한 정당, 거대한 야당과 한번 맞짱 뜰 수 있는 한번 좌판을 한번 만들어 봐달라, 홍행을 한번 만들어 봐달라,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못났지만 얼굴은 못났지만 그동안 정치에 여러 번 이렇게 도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본연의 어떤 뜻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 요인이 뭔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제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쭉 겪어오면서 저희가 좌파 진영에 몸담았으면 저는 지금 장관 하고도 있을 거예요. 총리까지 넘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제 이게 뭐 자랑이 아니라요. 제가 걸어온 과정이 시위 현장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좌파 진영과 함께 어울려서 섞어서 돌아갔더라면 아마 지금 장관 하고 있을 테고, 뭐 이 말해도 되나? 지금 아스팔트에서 전직 국회의원, 전직 도지사가 있잖아요. 같이 노동운동했고 같이 정치판에 자유보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의 정치에 발들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몇 선이 도지사가 되고 몇 선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나 저는 제 지역구가 자갈밭이, 정치공학적으로 말하면 자갈밭이라는 강북구에 몸담고 있어서 제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몸담고 지금까지 왔더라면 뭐 얼마든지 장관하고 남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 고집, 내 철학, 내 가치를 지금까지 꿋꿋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빈약한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후회하지 않고요. 이 가치, 이 철학, 국가관, 역사관을 저는 바꿀 생각 없습니다. 제가 이 정치판에 몸담지, 만약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안 나왔을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입니다. 사회복지사 지망생, 사회복지사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수라고 그럴까요? 선생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랬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해주고 오늘 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 정희일입니다. 정말 저는 지금 정말 보잘것없는 정일 TV 유튜브 채널을 개정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했으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촛불 정변 이후에 뭔가 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저들이 한번 해봐라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불법으로 현직 대통령을 헌법에 보장된 법조문을 짓밟아버리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과정에 촛불 정면들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지난 4년은 제 인생 60인생 긴 시간 여정이나만큼 길었어요. 안 되겠다. 정말 지금 머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정말 스펙 좋은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 비겁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위기는 진실에 눈을 감아서 이렇게 됐다. 진실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분명히 학자들 뭐예요? 법학자들, 헌법학자들 뭐예요?
그리고 판검사들 그리고 교수들 뭐예요? 명백히 국회의원 저 국회 탄핵소추안 지난 2016년 12월 9일인가요? 네,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되는 날 수많은 학자들 다 모였어요. 수많은 교수들, 수많은 판검사들 다 모였어요. 우리 헌법이 유린되는 우리 역사의 헌정사가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부분에서 지금 4년이 지나도록 그 누구 하나도 비겁하게 이거 바로잡겠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상규명 한번 해보자는 인간이 없어요. 이러니 저라도 나와야 하잖아요. 서울시장 되고 안 되고 두 번째 문제예요. 이 선거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불법 탄핵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번 해보자. 5.18 관련해서 이게 민주화인지 폭동인지 지네들 진상규명 한다잖아요.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말 탄핵당할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마녀사냥으로 해서 정말 억울하게 탄핵당했는지 우리 이 시대에서 한번 바로 잡아보자. 진실규명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위기의 국가는 문재인 좌파 독재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주사파 택계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유보수 진영의 비겁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고 지금도 정상적인 정부가 돌아섰겠죠.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채웠더라면, 촛불 정권이 없었더라면,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점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회 이렇게 위기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위기의 국가 누가 만들었냐요? 비겁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양심, 언론인들이 비겁하고 합리하고 거기서 동조했기 때문에 오늘 위기를 자초한 거잖아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저를 비롯해서 양심 진영, 양심 세력 뭔가 한번 해보자. 한번 뒤집어 보자. 이 썩어가는 부위 돌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영원한 발전을 지속될 수도 이 영토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국가, 이 지구촌이 부러워하는 이 국가를 한강의 기적을 만든 이 나라를 보다 우뚝 세울 수 있는 지도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좀 만들어 주시고요. 부족한 점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또 부족한 분들이 서울 시민이 한번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 썩어가는 서울시정을 좀 도려내고 널 2년 동안 삽질하지 않겠습니다. 중장비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썩은 부위 도려내고 치료하는 서울시장이 돼서 다음 시장에게 정말 튼튼한 정말 모든 질병 없는 건강한 서울시정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이 늦은 시간까지 또 장시간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웃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도와주시고 저 이름 속자 정희일, 제가 그랬죠. 장로 집안의 셋째 아들 정미소 알아요? 예, 정미소 집 아들입니다. 예, 정미소 집 아들. 예, 장로 집안의 셋째 아들 정미소 아들. 그는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풍요한 가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고 사는 시대에 자녀로 태어나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또 행정 경험도 있었고 공직사회도 해봤고 선거도 치러봤고 선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서울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저를 믿고 또 한번 믿어주시면 머리, 주먹을 겸비한 복이 드문 인재예요. 복이 드문 인재. 알고 보면 정말 복이 드문 인재예요. 대통령 문재인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요 문재인보다는 더 잘할 수 있어요. 문재인보다 못하면 안 되죠. 그래, 난 문재인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요. 문재인 아무나 나가도 문재인보다 잘할 누가 겁니다. 나가도 문재인보다 잘할 수 있어요. 누가 나가도 장난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문제예요? 바로 4.15 부정한 것처럼 부정선거하고 지금 여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그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왜 종이 맞냐고요? 이 위기 극복을 잘 극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존경하고 시민들 존경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저 정의 나가는 방향 지켜봐 주시고 이 아름다운 수도 서울을 한번 잘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연합회 특종 32번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정리하시고 이따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빨리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유튜브 연합회 주최 정희일 서울시장 후보 초청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유튜브 협회에서 기자회견이 있는 그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정한 거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일방통이 어디 갔어? 축하드립니다. 슬픈 아유, 어디 갔어 이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진 촬영하시고 빨리 끊었죠? 안내 말씀 잠깐만 드립니다. 빨리 끊으시면은 자, 우리 그 유튜브 연합회가요 광고주를 스폰서들을 모집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자 10,000명 이하 10만원, 그 다음에 2만 20만원, 3만 30만원, 5만 이상 50만원 해서 한 달에 광고주를 모집하면은 그분들 광고할 썸네일을 주면은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그 썸네일을 올립니다. 올리면은 매달 지속적으로 한 달에 10번만 올려주면은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광고주를 스폰서를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신청하실 분들 우리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가 예를 들어서 뭐 광고가 한 뭐 대여섯 개 광고주 스폰서만 몇 사람만 모여도 최소한도 우리가 단일 교통비는 마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광고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